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탈중앙금융, 그러니까 디파이 대출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브에 대해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이브가 어떻게 디파이 생태계에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자체 스테이블 코인 GHO는 또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 에이브가 처음부터 지금 같지는 않았고요. 2017년에는 ETH 랜드라고 개인 간 P2P 대출 모델이었어요. 아, P2P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좀 커지면서 이게 좀 더 확장성 있는 모델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2020년에 유동성 풀 기반으로 바꾼 게 바로 에이브입니다. 리브랜딩 하면서 토큰도 랜드에서 AV로 바꿨고요. 그렇군요. 핵심은 역시 비신탁 방식이라는 거죠. 내 자산은 내가 관리한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사용자가 자기 자산을 직접 컨트롤하는 거죠. 은행 같은 중개기관이 없으니까요. 그럼 실제로 에이브를 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료 보니까 뭐 자산을 맡기고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빌리거나 이게 핵심 같은데요? 네,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진 암호화폐를 에이브의 유동성 풀, 그러니까 큰 자금 창고에 넣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예치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산을 예치하면 그 증표로 A 토큰이라는 걸 받아요. 예를 들어 USDC를 넣으면 AUSDC, 이더리움을 넣으면 AETH 이런 식으로요. 아, A 토큰. 네, 이 A 토큰 잔고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늘어나는데 그게 바로 이자거든요. 자동으로요? 신기하네요. 그럼 이자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자율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 풀에 있는 자금이 얼마나 많이 대출되고 있는지 이걸 자금 이용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해요. 아, 빌리려는 사람이 많으면 이자율도 올라가고 뭐 그런 거군요. 네, 맞아요. 수요와 공급 원리죠. 그럼 이제 반대로 빌리는 걸 보면요. 네네. 빌릴 때는 과담보 대출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디파이 대출은 대부분 과담보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암호화폐, 이더리움 같은 걸 담보로 맡기고 그 가치의 일정 비율만큼만 다른 암호화폐,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을 빌릴 수 있는 거죠. 아, 가진 것보다 적게 빌려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비율을 LTV,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내가 맡긴 담보, 이더리움 가격이 막 떨어져서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요. 네.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빌려준 돈을 떼일 위험이 생기니까 시스템이 자동으로 담보를 팔아서 빌려준 돈을 회수해요. 이걸 청산이라고 부릅니다. 아, 자동으로요. 모든 게 다 스마트 컨트랙트로 돌아가는 거군요. 네, 모든 게 코드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죠. 그게 디파이의 특징이고요. 자료에 플래시론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정말 담보 없이 돈을 불린다니 이게 가능한가요? 플래시론. 그거 참 디파이만의 독특한 기능인데요. 아주 짧은 시간. 그러니까 블록체인 트랜잭션 하나가 처리되는 그 찰나의 순간에만 유효한 대출이에요. 한순간에요? 네, 담보 없이 정말 큰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반드시 그 트랜잭션이 끝날 때는 원금이랑 수수료를 다 갚아야 해요. 못 갚으면 그냥 그 트랜잭션 자체가 취소돼 버려요. 없던 일이 되는 거죠. 와, 그럼 이걸 어디다 써요? 주로 이제 차익거래, 그러니까 여러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수익을 내는 그런 전문적인 트레이딩 전략에 많이 쓰입니다. 일반 사용자가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기능이 정말 많네요. AV V3에서는 또 새로운 기능들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V3에서는 여러 개선이 있었는데 특히 이 모드랑 아이솔레이션 모드가 주목할 만해요. 이 모드, 아이솔레이션 모드? 그건 뭔가요? 이 모드는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끼리처럼 가격 변동성이 비슷한 자산들끼리는 더 높은 LTV, 그러니까 담보 대비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아, 비슷한 애들끼리는 좀 더 편하게 빌릴 수 있게. 그렇죠. 반대로 아이솔레이션 모드는 새로 상장하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자산들을 위한 건데요. 이 자산을 담보로 빌릴 때는 딱 정해진 다른 자산만 빌릴 수 있게 제한하는 거예요. 혹시 그 새 자산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전체 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하는 일종의 위험관리 기능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아, 그리고 AB 토큰으로 거버넌스 참여도 가능하고 또 세이프티 모듈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ABV 토큰 보유자는 프로토콜 변경 사항 같은 중요한 결정에 투표할 수 있고요. 세이프티 모듈은 AV 토큰을 스테이킹, 그러니까 예치해두면 프로토콜에 혹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보험 같은 거예요. 참여하면 보상도 받고요. 일종의 안전장치군요. 그리고 AV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 GHO도 발행했잖아요. 이게 규모가 꽤 크다고 하던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AV GHO. 이것도 다른 암호화폐를 과담보로 잡고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2025년 5월 기준으로 유통량이 1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적지 않죠. 이더리움 재단 같은 큰 조직도 GHO 대출을 받았다는 건 의미가 있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많은데 이게 단순히 또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게 아니고요. 아아베가 자기 생태계 안에서 좀 더 주도권을 잡고 외부 스테이블 코인, USDC나 다이 같은 것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요. 에이브 플랫폼에서 GHO를 쓰면 뭔가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아하, 생태계를 더 키우려는 거군요. 지금 에이브 전체 예치 자산이 400억 달러 넘는다고 하고 여러 블록체인으로 확장도 하고 있으니 GHO 역할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혁신적인 기능만큼이나 당연히 위험도 따릅니다. 네, 자료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취약점 문제나 시장이 확 안 좋아질 때 연쇄적으로 담보가 청산되는 문제 같은 걸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리 감사를 잘 받아도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의 버그나 해킹 위험은 항상 존재하고요. 또 2022년에 어떤 특정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연쇄청산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시장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브는 그런 위험에 대비하는 장치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군요. 세이프티 모듈이나 아이솔레이션 모드 같은 것들. 네, 끊임없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거버넌스를 통해서 위험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에이브는 정말 혁신적인 기능들을 많이 가진 디파이 대출의 선두주자인데 동시에 디파이라는 분야 자체가 가진 내재적인 위험성도 분명히 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그만큼 기술적인 또 시장 상황에 따른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규제 관련 문제들까지도 함께 안고 가는 거죠. 특히 그 자체 스테이블 코인 GHO의 미래가 궁금해지는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서 GHO의 입지나 AV의 전략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디파이가 이제 더 이상 그냥 기술적인 실험 영역이 아니라 현실 경제나 규제 환경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V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 GHO를 가지고 있고 또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여러 블록체인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디파이 시장 주도권을 잡으려고 막 경쟁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AV와 GHO의 영향력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